조계종 차기 전개대화상에 현 법계위원장 무관대종사가 추천됐습니다. 새 원로의원의 관음사 회주 우경스님이 선출됐고 대종사 및 명사법계 특별전형심의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과 학자들이 1년간 이어진 상월결사의 목적과 가치를 돌아봤습니다. 자승스님은 발심을 통해 한국 불교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결사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라시대 최대 절터였던 경주 황룡사지에서 고려시대 담장과 금동 자물쇠 등이 출토됐습니다. 다수의 유물이 출토돼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서회랑 외곽 공간의 새로운 해석이 도출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영산제를 보존 계승하는 영산제 보존회가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는 영산제를 봉행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길 기원했습니다. 불교계가 일회용 컵 사용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60억 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는데 32만 2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차기 전개대화상에 현 법계위원장 태어 무관대종사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 원로의원에 관음사 회주 우경스님을 선출하고 23명의 대종사와 7명의 명사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를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다음 달 14일 임기 만료되는 무봉 성우 대종사에 이어 차기 전개대화상에 태어 무관대종사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원로회의는 어제 의원 23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제회의장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개대화상에 무관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무관대종사는 1959년 월정사에서 희섭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삼위계를, 1972년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무관대종사는 해인사 승가대학장과 유런장, 8대 10대 중앙종회의원, 교육원 교재 편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9년 조계종 법계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종단 최고의 개사로 계단 설치와 운영, 수계식 등을 관장하는 조계종 전개대화상은 원로회의 추천으로 종정 예하가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어 관음사 회주 우경스님을 만장일치로 새 원로의원에 선출했습니다. 우경스님은 1955년 관음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65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백년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제주 관음사 회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종사와 명사 특별전형 대상자 심의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원로회의는 지난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은 능엄스님과 청하스님, 종상스님 등 23명 대종사법계 특별전형 대상자와 명수스님, 혜준스님, 명우스님 등 7명 명사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를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원로의장 세민스님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둔 전개대화상 추천 등 산적한 안건을 미룰 수 없어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하고 지혜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원로의원 스님들의 법체 강건을 축원하고 종도들의 귀감이 될 전개대화상과 원로의원, 대종사와 명사를 모실 수 있도록 밝은 안목으로 점검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종정예야 진제법원대종사가 동안거 결제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에게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오는 29일 동안거 결제 대중에게 산문을 폐쇄하고 세상과 단절한 채 정진하는 것은 윤회의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기 위함이라며 이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오직 스스로 증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심이 사무치게 화두를 챙기다 보면 의심한 생각만이 또렷이 드러나 시냇물처럼 끊어짐 없이 흘러가게 되고 사물을 봐도 본 줄 모르고 소리를 들어도 들은 줄 모르게 되며 다겁다생에 지은 모든 습기가 녹아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이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자기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한 걸음을 옮기지 않고도 열애의 땅에 이르며 1700공안을 한 꼬챙이에 다 깨어버리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과 학자들이 1년간 이어진 상월결사의 목적과 가치를 돌아봤습니다. 자승스님은 사부대중의 발심을 통해 한국 불교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결사에 나섰다고 강조했는데요.
학자들도 결사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지난 겨울 동안거 천막정진부터 최근 만행결사 자비순례로 이어진 상월결사. 상월결사를 이끌어온 상월선언회주 자승스님과 오랫동안 불교학을 연구해온 학자들이 어제 봉은사에 모여 미래불교의 과제를 함께 모색했습니다. 지난달 자비순례단이 개최한 1차 대중공사에 참여해 상월결사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국불교를 진단한 학자들은 당시 못다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풀어냈습니다. 학자들은 먼저 상월결사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사부대중이 깊은 감동을 느끼고 각자의 실천이 갖는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근현대 한 100년 정도 우리 불교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가슴에 벅받치는 일보다 분통이 터지는 일이 좀 많았거든요. 우리 상월결사 시작하고 난 뒤에 짧은 한 1년여 동안에 가슴이 울컥울컥하는 모든 중생이, 모든 국민이, 모든 시민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정진하는 길이 부처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상월결사가 직접적인 수행정진을 선보이면서 대중의 감화를 이끌어냈지만 구체적인 사상 정립이 되지 않아 오랫동안 결사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불교 내에서만 화제가 되지 않고 일반 사회까지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상월결사의 이미지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하나 저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상 정립을 통해서 뚜렷한 이미지를 제고하지 못하면 종단 내에서, 안 그러면 불교권 안에서는 계속 얘기가 돼요. 불교를 넘어서 외부까지도 영향을 줘야 세상을 바꾸고 그다음에 불교를 일으킬 수 있는. 학자들의 평가와 제안에 상월선언 회주 스님은 일련의 결사가 신도와 출가자 감소, 열악한 재정 문제 등 한국 불교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과 학자, 포교사 등 구성원 모두가 입으로만 불교를 외칠 뿐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새로운 결사에 나섰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몸으로 고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부대중이 각자 불교 중흥의 원력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자는 뜻입니다. 이 현실을 심각하게 내다보고 있는 스님네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부대중 역시 그 범위를 못 벗어나고 있고 실천하며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모든 걸 걸고 성직자로서 뭔가 애쓰는 모습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불교를 보여줌으로써 1년간의 상월결사에서 불교 중흥의 초석을 발견한 학자들은 앞으로 불교가 사회를 선도해가는 정신문화로 거듭나도록 연구를 통해 결사정신 정립에 나설 전망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사찰과 국립공원 간의 상생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유기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찰과 국립공원은 깊은 인연이 있는 만큼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립공원 내 문화재 보존에만 머무르지 말고 새롭게 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상임감사는 불교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관련 현안을 풀어가고 특히 사전에 먼저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신라 호국불교의 중심지였던 황룡사지는 몽골 진입 이후 황량한 절터와 함께 지속적인 발굴과 디지털 복원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황룡사 서편 지역에서 고려시대 담장과 금동 자물쇠 등이 출토돼 해당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최대 절토로 국가왕실의 보호 아래 호국불교의 상징이었던 경주 황룡사지. 고려 고종 당시 몽골군의 침입으로 소실돼 현재는 가람의 위용을 마주할 수 없지만 지난 1976년부터 이어진 발굴 조사로 불교 역사의 찬란함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사찰의 디지털 복원이 이뤄지며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온라인을 통해 신라사찰 연구 사업이 일환인 황룡사 서해랑 서편 지역 발굴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조사단의 사무실이 위치했던 곳이자 유일하게 발굴하지 못한 미조사 지역으로
사찰 운영 혹은 스님들의 생활 공간 등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미조사 지역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시 조사단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지점입니다. 이번 조사 성과는 그에 대한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발굴조사 성과 공개가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 중 주목되는 부분은 고려시대 담장인데 방형석재를 기초로 조각을 쌓아 수평을 맞추는 방식으로 축조돼 총 35.5m의 길이를 지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서해랑의 예불 영역과 생활 공간을 구분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됐고 건물 하층에서 잔자갈과 황색 점토 등이 노출되며 사역의 확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자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담장지를 통해서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사역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았고요. 연구 조사 성과가 중심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생활 공간까지 확대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넓지 않은 구역에서 다수의 금속 유물과 기아 등이 출토된 점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평가와 함께 서해랑 외곽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도출됐습니다. 이 중 길이 6cm의 금동 봉황 장식 자물쇠는 지금껏 확인된 바 없는 특이한 유물로 비늘과 깃털 등의 문양이 세밀히 표현된 귀중품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사찰에 중요 물건을 보관하는 장치나 시설 등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 발굴을 통해 해당 공간의 성격과 기능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물질 제거 후 새롭게 확인된 부분은 봉황 장식의 몸통 부분의 비늘 부분과 그리고 날개 부분의 깃털이 세밀하게 표현된 점에서 위세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불국토를 향한 고대인의 염원과 함께 신라불교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황용사지. 이번 발굴 성과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산제를 보존 계승하고 있는 영산제 보존회가 코로나19의 극복과 치유를 기원하는 영산제를 봉행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길 기원했는데요. 하경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낙엽이 모두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나무 사이로 초겨울의 낮은 구름이 지나갑니다. 스산한 바람결에 청아한 범패 소리가 함께 묻어 흘러갑니다. 영산제 보존회가 어제 신촌 봉원사에서 국가무형문화재 50호이자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매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열렸던 영산제가 올해는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32번째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이번 영산제는 코로나19의 종식과 지금의 어려움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천도 목적이 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그 코로나가 하루빨리 좀 종식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2천만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대취타를 선두로 사천왕과 팔부 신중을 청하는 실현의식이 펼쳐지며 영산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영가를 법회 도량에 맞이하는 대령과 영가의 번뇌를 청정하게 해주는 관욕의식이 이어지며 영산제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시간적인 관계도 있고 금전적인 관계도 있고 또는 신심도 또 이제 좀 관계가 되고 해서 3일로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이제 그 좀 줄여서 3일 거를 이제 하루로 다 이제 이렇게 해서 봉행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만 이제 그 좀 줄여서 4시간 정도. 영산제는 법화경을 쓰라는 영치산의 도량을 시공을 초월해 오롯이 옮겨 산자와 죽은 자가 다 함께 이곳 등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입니다. 더불어 전통적인 범패의 소리와 작법의 춤이 어우러져 하나의 종합예술로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렇기에 종교의식의 엄숙함과 더불어 사부대중이 무차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영산제 보존회는 기대했습니다. 종교의식을 바탕으로 해서요. 옛날부터 우리는 이제 춤과 노래와 이제 악기 이런 거 갖다 함께 이제 곁들여가면서 이제 문화를 즐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영산제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많은 좀 국민들이 우리의 그 전통적인 것을 좀 아끼고 사랑하면서 함께 배우기도 하고 대중의 기원과 바람이 예술로 승화되며 종교를 떠나 문화예술로서 그 가치가 절정에 다다른 영산제. 인류의 유산으로 보존 전승하기 위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내한의 선지식 금강경 강의로 지혜의 가르침을 전하는 김원수 법사의 재단법인 백성욱 박사 문화재단이 하반기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백성욱 박사 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규모를 축소해 철저한 거리 두기와 방역 기준을 준수한 가운데 부산 내원정사와 구덕 청소년 수련관 일대에서 어제부터 오는 29일까지 제9회 금강경 연수원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입제식에서 김원수 법사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공부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려는 노력은 멈추지 않는 것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3박 4일 동안 10개 조로 나누어 금강경 독송, 수행 세미나와 선지식 수행 점검, 태종대 포행,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불교계가 일회용 컵 사용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텀블러를 사용하는 시민과 불자들에게 화분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 텀블러를 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텀블러를 보여주며 미세먼지를 정화시켜주는 화분을 받고 인증샷도 남깁니다. 평소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개인 컵을 사용하다 보면 번거롭지 않고 지구도 지킬 수 있어 좋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단 요즘 텀블러가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아주 큰 거에서부터 이렇게 조그만 것도 나와요. 여자들이 가방이 무거워서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이 조그만 텀블러 들고 다니면 엄청 도움되고 별로 무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구도 지키고 그리고 양심도 행복해져요. 불교계 환경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 캠페인. 일회용품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해 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 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8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구가 기후위기라는 거를 인식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간단한 것부터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텀블러 사용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거 먼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60억 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회용 컵을 만드는 과정에서 32만 2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도 매우 낮습니다. 종이컵은 1%, 플라스틱은 거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텀블러를 하루에 한 번씩만 사용해도 1년에 300만 그루의 나무를 지키고 2,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기후위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회용품 너무 사용이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기후위기도 좀 알리고 그리고 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개인적인 작은 실천이라도 좀 함께 참여해 주십사 하고. 불교환경연대는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리산 하동 형제봉 일대 산악열차 건설 사업에 대해 불교를 비롯한 국내 4대 종교 시민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종교단체들은 개발 사업이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초종교 시민사회단체 지리산 종교연대 소속 종교인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종교를 초월해 모인 이유는 경남 하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형제봉 산악열차 계획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동군은 스위스 알프스의 열차 관광 사업을 모델로 지리산 자락의 산악열차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하동군의 사업을 상생 모델로 선정해 추진이 용이해진 점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산지를 훼손하고 다른 지자체들에게 영향을 줘 무분별한 산천 개발 붐을 일으키게 될까 우려했습니다.
모든 존재 방식은 인과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태고 더할 것 없이 그동안 인류의 욕망을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부메랑이 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성찰하시오. 불교 환경연대와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활동가들은 대규모 개발 사업 등으로 생명들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겨 인류에게 위기가 도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추후에 코로나 맞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또 어떤 감염병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리산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도 지리산의 산악열차가 놓이지 않도록 같이 연대하고 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리산 종교연대 측은 지역과 전국의 종교인들과 연대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동구는 사업에 대해 기존 임도 구간을 활용하고 친환경 공법으로 건설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이며 지역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장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통도사 장유 전법도량 독립선언이 지난 24일 1층 은암갤러리에서 민병권, 박능생, 박성식 작가 3인의 수묵화 초대전을 개막했습니다. 수묵화로 담아낸 감정과 사유를 주제로 12월 19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전시회는 인간의 고독과 범민의 아픔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1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전시회에 출품되는 10여 점의 수묵화는 개인이 구입 가능하며 작품 판매 수익의 일부는 은암문화재단 장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지 신공스님은 이번 전시회가 관객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치유의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 6차례의 전시회를 개최하며 전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독립선언은 이번 전시회를 기점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부산 개인택시 불자회가 어제 창립 32주년을 맞아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기념법회를 열었습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을 택시 불자들인데도 늘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는 모습은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불자회 이무영 회장은 회장들이 1년 동안 정성을 다해 모아온 성금으로 생명나눔 실천 부산 지역본부에 200만 원, 영도구 노인복지관에 100만 원, 모범 청소년에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우수활동 회원들에게 경선 스님이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장상을, 회원정사 원어 스님이 지도법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충효 범신장학회가 지역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충효 범신장학회는 지난 25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류진수 이사장과 회장 범신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모범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자녀를 비롯해 한국에 유학 중인 에티오피아 학생 등 33명에게 총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업에 더욱더 열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범신 스님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작은아마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어 다행이며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 감로사 주지 해총 스님, 쉬페로 시구대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서병수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신비한 돌탑으로 잘 알려진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가 진안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마이산 산신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3일 탑산 경내 천지탑 일원에서 열린 산신제에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사부대중 40여 명이 뛰어앉기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동참했습니다. 의식을 집전한 주지 진성 스님은 산이 주는 혜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진안 군민들이 평안하길 기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돌 위에 돌을 포개 쌓은 신비한 돌탑으로 잘 알려진 마이산 탑사는 지역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눔과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